네, 앞서도 계속 김남국 의원 오늘 특집 같네요.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무슨 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본인의 해명 혹은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와 별도로 이제 검찰 쪽 수사 얘기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이죠. SBS에서 단독 보도가 있어 가지고요. 바이라인을 장식해 주신 우리 김덕현 기자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단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간 과정이 어땠는지 요거 관련해서 좀 보도를 해주셨어요.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왜 청구를 했을까? 네.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 그쵸.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런 좀 부정한 자금 흐름을 감시를 하고 그쵸. 이렇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검찰로 자료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업비트 지갑에 위믹스 60억 원어치가 이체가 됐다. 네. 부정하다라고 어쨌든 좀 수상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넘어왔고요. 네.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추가로 된 게 이제 어떤 혐의로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면 했느냐. 네. 그러니까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 네. 이제 영장 청구를 할 때 원래 피의자 입건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남국 의원을 입건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누가 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정도는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서에서 뭐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은 혐의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 통장에 돈이 많아. 그래서 봐야겠어라고 하면 그거를 법원에서 바로 내주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장에서 보신지 안 보신지 제가 물을 순 없지만 뭔가 누가 줬다. 예를 들면 뭐 위메이드에서 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한간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뭐 코인을 프리세일로 뭐 싸게 줬다, 증여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돼 있다는 건가요?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게 네.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청구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그 지갑, 그러니까 업비트 지갑으로 60억 원어치가 이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영장이 없이는 그런 것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 누가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자금이 만들어졌는지 네. 이런 것들은 쭉 그 흐름을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불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60억 원어치의 자금이 갑작스럽게 정치인 계좌로 입금이 됐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FIU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검찰에 통보를 하잖아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돈을 마련했고 어떤 거 했는지는 다 자기가 소명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FIU한테 있을 거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거는 법률가지만 잘 모르는데 FIU를 그러면 FIU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FIU 자료가 일단 사실 어디까지 오는지까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FIU에서 단순히 이게 뭐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찰에 통보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통계 수치를 좀 보면 이 말씀 이해가 되실 텐데 전체 그 FIU에 뭐 은행이나 이런 곳들에서 조금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의무입니다. 네. 그게 1년에 들어오는 게 수백만 건 정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뭐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일단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유 같은 걸 달아서 이제 보내는 건데 네. 그걸 FIU가 자체적으로 3단계 과정 분석 과정 거치고 내부 네.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 왔다. 네. 전세 자금이네. 그럼 빼. 그래가지고 그쵸. 그것까지 다 검찰 넘기지 않는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검찰에 넘어간 게 전체 보고 중에 얼마나 됐을까? 네. 0.18%밖에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넘겼다는 거라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네. 어떤 혐의점을 포착한 건지까지는 FIU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엄밀하게 사안을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라고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액수가 많고 기존의 예금이나 신고된 재산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게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FIU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막 검찰이 먼저 선인지했다기보다는
뭐 이제 FIU에서 먼저 검찰에 통지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까지 가는 거는 곤란하지 않냐. 검찰 최근 입장이 이 정도겠네요. 네, 그러니까 FIU는 영장 없이 어느 정도 그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죠. 영장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더 깊게 판단을 하기 위해선 영장 청구가 필요했던 단계인 거죠. 근데 그 영장은 없었고 2번 기각됐는데 이 영장 기각된 시점은 작년 아니에요? 지난해 10월, 11월 이렇게 두 번입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금 흐름 추적이 불가능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줬는지부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내가 줬습니다라고 네. 누군가 말해주거나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사 진척이 어렵죠. 그런데 지금 사실 언론 보도만 가지고 바로 또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할 거 아니에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유권 해석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 현재 취재된 상황에 따르면 권익위 입장은 좀 어떤가요?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검찰하고 마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2년 전 가상화폐 과세유예 관련한 법안에 본인이 참여를 했었고 네.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주식처럼 공직자윤리법상에 본인의 재산이 공개가 돼 있었으면 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일 텐데 네. 몰랐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법안에 본인이 공동발의 참여할 때 네. 이렇게 수십억 단위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정서법상은 저도 이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자윤리법상에서 법률 제정은 사실은 이제 예외로 아예 명문으로 네.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죠. 권익위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입법 현재 법장으로는 국민정서법에 일치하지 않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에서는 저도 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만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냥 네. 기관 차원의 부담 문제로 사실 해석을 하는 게 더 그렇겠죠, 적절하겠죠. 아무래도. 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잠자고 있던 법안들이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특히 이제 공직자윤리법 관련해가지고 입법 속도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 대상 재산에 지금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가상화폐 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이제 합계액 같은 경우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네. 공개하자 네. 이런 법안이 뭐 발의가 된 상태고 네. 근데 이게 제출이 돼서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0년부터 2010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 해가지고 민영배 의원, 신영대 의원, 그 다음에 이용우 의원, 그 다음 최근에는 오늘 나오실 김한규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의원. 법안은 많아요. 이미. 그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게 참 뭐 하여튼 그 항상 보면 좋은 내용은 법안으로는 다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새로 지금 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다는 아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 내역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 내역 신고를 주식 거래 내역 신고에 거의 준하도록 하겠다. 변동을 다 보고해라. 그렇죠. 상세하게 좀 이제 큰 금액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거래를 했습니다까지 공개를 하자. 좀 더 파고 들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속도가 뭐 넓혀지긴 할 것 같네요. 이게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례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게 아니라 네.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EU를 좀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미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직무 관련해서 뭐 테마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공직자를 제외하기도 하고요. 네. EU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런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공개하고 싶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저 김남국 의원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모든 입법이 이제 유예되거나 논의가 제대로 안 되다가 네. 꼭 이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내용 말고 이제 다른 핵심 법안들이 있는데 요것도 좀 국회에서 이제 입법 속도가 나고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위원회를 소위 말해 가상자산법 통과를 한 건데 네. 정확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취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뭐 자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 규정을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이제 법안을 마련을 한 건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그 최근에 뭐 라더견 지금 대표의 사태도 그렇고 네. 뭐 주가 조작이나 뭐 부정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융 범죄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권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범죄나 규모 자체는 크지만 네. 이걸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거든요. 네. 그걸 좀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네. 다만 뭐 지금 기존의 금융 이런 범죄들을 처벌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을 하기로는 했어요.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모든 가상자산이 아니라 네.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만 증권성을 네, 띈. 일단은 네. 대상이라서 네.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위믹스 코인은 네.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아. 자본시장법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가상자산이라는 게 진짜 넓히면 끝도 없잖아요. 네. 리니지의 성을 옛날에 매매하면 그것도 가상자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요게 지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화폐는 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도입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고 이제 관련된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뭐 국회에서 이제 좀 일을 하려나 봅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 공천에 콩밭에 가 있을 텐데 갑자기 일하려면 의원들이 싫어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김남국 의원 관련해가지고 SBS 단독이 하나 더 떴다고 하던데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고요? 네, 상임위 있었던 중에 거래를 했던 사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앞서 이해충돌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사실상 거의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네. 본인이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 시간이었던 거죠. 그쵸. 특히나 상임위에서 네. 어떤 뭐 법안 같은 것들 질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래야 될 의원이 자금 이제 흐름 내역을 추적을 해보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전문가분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에 거래를 했던 내역이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네. 오늘 아침에도 관련 보도들이 좀 이어졌는데 네.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에도 그런 거래 내역들이 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 입장은 지금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인가요? 네,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게 뭐 과연 뭐 예약 매매를 걸어놓거나 뭐 어떤 조건 하에서 했으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부담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SBS 김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